경제전파사의 고품격 경제수다 힙톡! 오늘 주제는 넷플릭스입니다. 우리 넷플릭스 오늘 왜 하는지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정 과장님. 넷플릭스가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 발표한 기념으로 넷플릭스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2분기 실적인 거죠? 네, 올해 2분기 실적이요. 네, 그러면은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죠. 저희가 오늘 넷플릭스 실적을 보니까 매출도 괜찮고 신규로 늘어난 유료 구독자 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기는 한데 오늘 우리 이렇게 기사 나온 거 쭉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부정적인 기사가 많더라고요. 그 작년 대비해서 구독자 확 수가 줄었죠. 10분의 1 토막이 났다. 이렇게 되게 나쁜 부정적인 헤드라인이 좀 많기는 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일단은 10분의 1 토막이 났다는 사실은 작년에 워낙 잘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지난해는 넷플릭스가 코로나19 수혜를 아주 제대로 입은 해였는데요.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비교적 많이 하게 된 올해 2분기 실적도 신규 유료 구독자 수와 이제 한창 수혜를 입었던 작년의 데이터와 비교를 해보면 이 구독자 수가 작년보다는 이제 절대적인 수치에서 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로 좀 보면 작년 2분기에는 신규 유료 구독자 수가 1,009만 명이나 증가를 했었는데 올해 2분기에는 그에 비하면 한 10분의 1 토막까지는 아니지만 한 9분의 1 토막 그 사이인 154만 명이 신규로 가입을 했습니다. 일단 시장이 예상을 했던 119만 명을 넘어서면서 시장 예상보다는 좋게 나오긴 했는데 시장 예상이 119만 명이었다는 것을 보면 이제 사람들도 올해가 작년보다는 못할 거다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넷플릭스는 일단 2분기에는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로 나름 선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일단 외부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작년에 비해 너무 못하지 않았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넷플릭스는 3분기에 조금 더 큰 기대를 걸면서 3분기에는 신규 유료 구독자 수가 350만 명 더 늘어날 거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350만 명이라는 수치도요, 넷플릭스가 긍정적으로 제시한 것 같기는 하지만 일단 시장의 예상치는 500만 명 이상 이 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실망을 하면서 넷플릭스의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도 좀 하락세를 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매출은 어땠어요? 매출은 일단 저는 나름대로 선방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올해 2분기 매출이 코로나 수혜를 입었던 작년 2분기보다 무려 퍼센트로 따졌을 때 19.4% 증가를 했어요. 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작년 2분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 수혜를 입어서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 올해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또 거기서 더 성장을 했다? 이러면 사실 그게 나름 선방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넷플릭스는 글로벌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6년에 이 5%도 안 됐던 4.3%를 기록했던 연간 영업이익률이 매년 오르고 있고 올해는 20%에 달할 거란 긍정적인 전망을 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해서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너무 못했다, 성장력이 이제 떨어졌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이제 넷플릭스 내부에서는 야 그래도 우리 계속 잘하고 있어 이런 점을 좀 어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작년이 좀 특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처음에 시작할 때 100원 벌어서 5원 정도 영업이익이 났던 회사가 이제 5년 만에 100원 벌면 20원이나 이제 남는 회사가 됐는데 이게 얼마나 훌륭한가. 근데 조금 찾아보니까 시장이 그 당기순이익, 주당순이익 그 기대치가 조금 높았더라고요. 주당순이익, 우리가 EPS라고 부르는 네네네. 그게 3달러 16센트였는데 실제로는 2달러 97센트. 그러니까 조금 모자라서 약간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 요런 내용이 들어있기는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과장님하고 똑같이 넷플릭스가 굉장히 선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넷플릭스가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감을 드러내는 게 아무래도 또 넷플릭스는 결국 콘텐츠로 승부를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콘텐츠는 또 어떤 내용이 있나요? 올해 일단은
저도 많이 봤었는데 2분기에 판타지 시리즈로 나온 섀도우 앤 본, 그 다음에 스위트 투스, 사슴뿔을 가진 소년, 이거 되게 귀엽더라고요, 아, 주인공이. 그래요? 네. 그리고 리얼리티 프로그램 투핫, 그리고 더 서클, 그리고 다큐 시리즈 샘의 아들들 어둠 속으로 등 픽션도 있지만 논픽션 콘텐츠들, 그러니까 뭐 다큐라든가 리얼리티 예능쇼 같은 것들도 골고루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기 프로그램은 로컬 버전으로 좀 더 만들 계획도 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투핫 요 프로그램의 경우에 남미 지역을 겨냥한 버전이 출시된다고 해요. 찾아보니까 브라질은 나왔더라고요. 7월쯤에. 네네네, 맞아요. 7월이 이번 달이니까. 그러고 나서 그래서 라티노 편이 또 따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남미 지역에서 굉장히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남미권의 신규 유료 구독자 증가세가 조금 주춤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로 좀 보강을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지역에 특화된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한다고 하면은 좀 흥행할 가능성이 높아질 테니까요. 그리고 액션 영화 아미 오브 더 데드도 공개되자마자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4분기를 시작으로 내년에도 관련된 스핀오프 작품들이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올해 상반기에는 콘텐츠 측면에서 좀 빈약한 부분이 있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작품이 제작에 못 들어가거나 연기가 돼서 못했었는데 지금 조금 상황이 안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작이 좀 상당 부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좀 더 탄탄하게 많이 콘텐츠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사실 투자자임을 다 떠나서 저도 구독자이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지 궁금했는데 뭐가 궁금하죠. 나와요? 뭐 종이의 집,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 버진 리버, 네버 해브 아이 에버, 이런 작품들의 새로운 시리즈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고요. 또 영화로는 스위트걸, 키싱부스 3, 케이트도 대기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외신 쪽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이런 실적들보다도 바로 요거 때문에 더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뭐죠? 게임이요, 게임. 넷플릭스로 이제는 게임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모바일 게임 위주로 게임 사업에 진출한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기묘한 이야기를 테마로 게임을 만들긴 했었어요. 근데 뭐 그게 게임 사업으로 본격적인 진출을 선언한 거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선언을 한 것 같고요. 이 게임은 넷플릭스 구독자라면 추가 비용 없이 이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아니, 이렇게 되면 게임을 만들고 배포하고 이런데 돈을 쓸 텐데 넷플릭스가 그거를 무료로 배포하면 추가 매출은 없다는 건가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그게 맞습니다. 너무 의외예요. 네, 이걸로 추가 매출을 벌어들일 생각은 당분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없다고 합니다. 이 넷플릭스의 공동 CEO는 게임 사업으로 추가 매출을 올릴 생각이 없다. 다만 이 게임 사업을 통해 얻는 아이디어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오히려 강화하는 그런 전략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과거 10년 동안 오리지널 콘텐츠에 좀 강화를 하면서 성장을 해왔으니까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은 게임에서 찾겠다, 이런 포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넷플릭스는 지금이 바로 게임이 매력적인 콘텐츠가 될 수 있는지 이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판단했다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작년에 구독자 수가 되게 많이 늘었잖아요. 굉장히 많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아진 구독자를 대상으로 이 게임의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근데 사실 이 게임에 진출을 했던 회사들이 적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외신을 보니까 디즈니도 시도를 했었던 것 같고, 이외에 좀 다른 좀 알만한 기업들도 시도를 했었는데 살아남은 데가 몇 군데 없어요, 현재.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의 게임 진출을 회의적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좀 있더라고요. 일단 미 증권사 웨드부시의 한 전략가는 비디오 게임을 제작하는 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여태껏 많은 회사들이 게임 제작을 시도했지만 성공한 사례가 몇 없었다, 이러면서 또 넷플릭스가 향후에는 또 콘솔까지 계획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콘솔 기반의 게임을 제작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모바일 게임으로 어떻게 성장 동력을 이어가려는 거는 기술적인 문제도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
또 반면에 투자하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거는 사실이고 또 성공 여부도 불확실하지만 일단은 넷플릭스에 있어서 의미 있는 변화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뭐 게임은 신사업이니까 투자할 만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지금 상황이 어떠냐, 시장에서 넷플릭스가 경쟁을 잘 하고 있느냐,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이 주주 서한에 들어있더라고요. 우선 맞아요. 이 스트리밍 서비스는 유선 TV를 이겨야 된다고 합니다. 이 세계 1위의 시청률 조사 기업 닐슨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유선 TV 시청 시간이 전체의 63%를 차지하는데 여기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27%를 차지를 한대요. 근데 이 27% 안에서 넷플릭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넷플릭스가 시작된 나라, 가장 사랑받는 나라가 미국인데 여기서 시장 점유율이 이 정도면 뭐 남미든 우리나라든 뭐 다른 나라에선 더 적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충격받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네. 근데 넷플릭스가 오히려 이거를 긍정적으로 봤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제 넷플릭스 뭐 진짜 대기업 됐다, 완전 글로벌 대기업 됐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더 성장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이제 그 발상의 전환이랄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죠. 자신감을 칭찬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다. 그쵸. 그래서 자신감을 더 보인 건데, 사실 최근에 워너미디어 그룹하고 디스커버리가 합병도 하고, 또 아마존이 MGM을 인수하는 등등, 이 다른 기업들도 스트리밍 서비스 강화에 나서는 것도 사실은 좀 경쟁 위험 요소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넷플릭스가 주주 서한을 통해서 얘네들이 우리 성장세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우리가 경쟁 상대로 생각할 만한 기업은 없다라고 하면서 되게 강하게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해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 근데 굳이 긴장을 해야 한다면 그나마 뭐 디즈니 정도? 폭스도 인수하고 했으니까 디즈니를 주목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밝혔고, 그 다음에 그보다도 저는 이게 좀 흥미로웠는데 유튜브랑 틱톡을 견제하겠다고 말했다고요. 네, 근데 여기 차트를 보면 유튜브 시청 시간이 넷플릭스랑 별로 차이가 안 나요. 6%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네. 좀 견제할 만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저희 그 주주 서한이 넷플릭스가 분기마다 실적 발표할 때 주주 서한을 꽤 친절하게 쓴다면서요. 그 분량이 꽤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차트를 빼고 글적인 내용으로만 봤을 때 한 6, 7페이지? 근데 또 이렇게 매 분기 이렇게 공들여서 써주는 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일인 것 같기는 해요. 친절하니까. 그니까요. 네. 그러면 오늘 우리 2분기 실적 넷플릭스 신사업 얘기까지 살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우리가 항상 실적을 이야기할 때는 전분기 대비보다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얼마나 성장했냐 요거를 많이 따지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작년에 넷플릭스가 급성장을 했던 게 약이 된 건지 아니면 독이 된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제 작년을 시작으로 넷플릭스에 대한 기대가 커지다 보니까 이 기대치에 조금만 못 미쳐도 사람들의 실망감이 더 배로 커지는 것 같은데, 일단 콘텐츠 측면에서는 넷플릭스가 기존 작품들을 로컬 편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스핀오프를 한다거나 새로운 시리즈를 내놓는다거나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은데, 아예 새롭게 기발한 콘텐츠를 내놓을 필요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콘텐츠 내용 보니까 새롭게 만드는 내용보다도 우리가 뭐 지금 인기 있었던 요거를 어떻게 활용할 거야 이런 내용이 더 많더라고요. 그쵸. 넷플릭스 하면은 약간 이제는 뭐 드라마나 영화계의 도서관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들어가서 네. 이제 뭐 볼지 고르다가 잠이 시간 든다라는 간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번에 드라마랑 영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드라마 영화에 더해서 게임까지도 이제 한 영역으로 보고선 접근을 하겠다라고 밝힌 점 자체가 좀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블랙미러 벤더스네치라는 콘텐츠가 있었어요, 넷플릭스에. 네.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이게 리모컨을 눌러서 매 씬마다 주인공이 나 어떻게 할까? 라고 시청자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리모컨을 눌러서 제가
마치 당신의 선택은 하면은 여기다가 나는 지금 이걸 하겠어. 너는 지금 이걸 해. 라는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재밌다. 시청자가 영화 내내 직접 영화 줄거리랑 결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심지어 주인공이 중간에 나한테 왜 이래 너 누구야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아, 진짜?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어. 만약에 이 기존에 있는 어떤 시리즈물이라든가 영화 주인공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해갖고 게임 콘텐츠를 아주 기발하게 만든다 그러면 굉장히 매니아층이 두터워질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뭐 돈을 안 받는다니까 일단 매력이 생기잖아요. 그쵸? 구독자로서는. 그죠? 대신에 투자자로서는 조금 걱정이기는 한데 저는 넷플릭스가 분명히 이렇게 하는데 전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될지 좀 기다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요새 우주 관광 가는 억만장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우주 관광 산업에 대한 좀 궁금함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에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커지는 우주 시장을 투자자가 어떻게 봐야 될까 뭐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어떤 종목들이 있고 또 이 시장은 얼마나 커질 것인가, 전망은 어떤가 이런 거 좀 준비해 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얼리 어답터를 위한 경제전파사 고품격 경제수단 힙톡. 네, 저희 힙톡은 네이버 또는 구글에서 경제전파사 검색하셔가지고 여기 전파사 소식지에 힙톡 클릭하시면 저희가 그동안 오늘까지 해서 총 30번의 수다를 떨었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쭉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콘텐츠가 발행될 때 바로바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경제전파사 홈페이지 가입을 하셔도 좋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경제전파사 검색하셔갖고 채널 친구 추가해주셔도 저희가 바로바로 발송을 해드리니까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우주시장 전망과 함께 만나요, 과장님.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